안녕하세요, 솔로플랜입니다. 오늘은 선유도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지영 세대들이 지금 재혼시장에 또 어떻게 그 결정사에 등록할 때 요구를 하냐면, 일단 남자는 무조건 착한 남자를 원하고요, 키는 176cm 이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서울, 그리고 자산 규모는 인서울 그리고 내지는 수도권 내에 자가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요, 지금 이혼을 해서 재산 수준을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1인 가구,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돌싱이 돼서 1인 가구가 돼서 돈벌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1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중소기업에서 그나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결정사에선 보류를 합니다, 일단. 하지만 프리랜서인 분들이 결정사에 가면 빠꾸죠. 이혼했는데 돈도 없어. 그리고 지금 직업이 프리랜서. 그리고 가진 거 없어. 그리고 왕년에 잘 나갔다는 자기 자신감 하나만으로 결정사의 문을 두드리는데, 결정사도 보면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녀를 원하는 서로의 조건을 최대한 맞춰서 성혼을 연결시켜주고, 거기에서 오는 대가를 결정사가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등록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결정사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 동네 어플, 그러니까 어플에서 남자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근데 그 어플에서도 좀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됐다, 본인들이 찾는 착한 남자, 즉 호구를 잡으면 바로 혼테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충격적인 사실도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재혼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착한 남자와 호구를 물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다, 분명. 정말 놀라운 스킬이 있다. 자기 자신을 이용할 줄 알고 자기 몸을 이용할 줄 아는 40대들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화입니다. 제가 사실 제 아는 동생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네 얘기를 내가 조금 너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해도 되겠냐? 그래도 뭐 오케이 했습니다. 소재를 주었으니까. 제가 그 친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3프로들만 가는, 서울입니다. 서울 3프로들만 가는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3프로 내에 들어가야 내신 성적도 포함해서 모든 게 3프로 이내에 드는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연상의 여자를 만났는데, 한마디로 그 연상의 여자는 소위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잘 나가는 킹카 중에 킹카였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좋아하는 바디에, 그리고 어떤 재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 다 갖추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단지 이 여자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성향적으로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가스라이팅에 능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몸으로 남자를 유혹할 줄 아는 여자였던 겁니다. 가슴도 빵빵하고, 힙도 빵빵하고, 허리도 잘록하고, 늘씬하고, 이쁘고, 그런 여성이었지만 40대를 넘었습니다. 40대를 넘어서 40대 중반을 넘어서 가는 그런 과정에 친구가 그런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그 여자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죠. 그 여자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이 여자가 박사까지 마친 여자였는데 예체능이었어요. 예체능인데 머리가 이렇게 쓰는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몸으로 하는 예체능이다 보니까. 근데 석박사를 어떻게 땄느냐, 이 석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찾아갑니다. 서울대 가서 그 조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석사 논문을 좀 써야 되는데, 석사 논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좀 도움을 구한다. 그래서 소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여자는 연하를 좋아하고 머리 똑똑한 엘리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석사 공부할 때도 서울대 출신의 대학원생을 꼬셔서 연애를 하면서 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박사학위도 좀 만만치가 않죠. 또 그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서울대 출신의 또 남자, 똑똑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박사 논문까지 완료합니다. 그런데 제 아는 동생이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제가 아까 저는 유전은 과학이다, DNA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두 분 중에 바람을 자주 피는 분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도 유전적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여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바람을 펴서 집을 나간 상태의 편모 가정에서 자라난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의 특징이 엘리트들만 좋아하다 보니 자기가 원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내용의 공부를 할 때는 엘리트 두뇌를 가져와서 이용합니다. 제 동생도 그렇게 그 머리를 그 여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나중에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그 집을 그 여자와 손절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런데 너는 왜 너 호구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고, 너가 너무 착하고 착한 건 나아가서 호구였기 때문에 그렇고, 왜 그렇게 잡혀있었던, 싫으면 나오면 되지,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친구는 성적인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자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신세계를 본 거죠. 몸매 쭉쭉 빵빵해, 가슴 빵빵해, 엉덩이 빵빵해, 그리고 재력도 있었어요. 왜냐면 여자 혼자서 형제가 없었어요. 형제가 없었으니까 여자 혼자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뭐 그렇다고 막 크다는 가뿐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인 외동딸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잘한답니다. 자기와 속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고 여자가 먼저 덮쳤다고 하더라고요. 리드를 하는데 얘는 그 환상 속에 판타지, 얘가 평소에 꿈꾸던 건 아니었는데 자기가 여적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와 성관계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내내 했답니다. 한 달 내내 여성의 생리가 있든 말든 집어치우고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얘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판타지의 여성과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여자와 연애를 하니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좀 져주지, 내가 좀 참고 인내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겠어. 그래서 속으로 아유 등신아, 아이 바보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이라는 거는 정말 엔돌핀, 도파민, 물론 도박을 할 때나 마약할 때나 그만큼은 아니지만 도파민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성적으로 굉장히 부족했던
그 경험이 부족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여자와 그런 관계를 할 때 빠져드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하면서 전편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남자 인생은요, 야스가 전부가 아닙니다. 야스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야스에 빠지면 인생을 망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한테 항상 명상을 해라. 그리고 취미생활을 늘려라. 자기 개발을 해라. 책을 좀 많이 읽어라. 그리고 성적인 컨트롤을 해라. 그리고 그런 성적인 부분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너의 인생이 망친다. 도박과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너무 미쳐 있으면, 예전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타이거 우즈가 섹스 중독이었습니다. 그 중독이었기 때문에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정신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적으로 미치면,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성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너의 인생은 망친다. 지금도 일외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처럼 살지 않았느냐. 네가 밥을 하고 청소하고 그 여자의 매니저인 양 매니저의 마사지에 매일매일 아침밥 차리고 그 여자의 어머니까지 출퇴근을 시켜주고, 그 여자가 집에서 낮잠이나 누워 자고 있으면 카페 라떼를 사서 갖다 바치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저녁에는 봉사까지 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나 또 필요한 어떤 논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수집해서 작성하고 만들어주고 대신 리포트 써주고, 이런 행동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에 정말 호구 같은 남자들, 물소들 많습니다. 근데 천성이 착한 걸 어떻게 해요? 천성이 착한 걸. 한국 남자들 너무 착한 게 맞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가 아닙니다. 그게 이혼 숙녀 캠프에 보면 여자가 폭언을 무진장 일삼습니다. 남자는 헬스로 운동을 해서 되게 근육질에 되게 정말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욕을 하면서 때려봐, 날 죽여, 차라리 쳐. 이렇게 여자가 남자가 참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유도하게끔 계속 깐족 열을 내게 만듭니다. 사실 남자도요, 그게 탤런트가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폭발적으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욕을 먹었으면, 그리고 남자 취급이 아니라 이 남편 취급은 아니에요. 아예 남자 취급을 안 해요. 개차반으로. 그 이유는 결혼 전에 남자가 좀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출 내용을 숨기고 결혼을 한 거.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오픈을 하고 자기 서로의 통장에 얼마 정도 있는지를 얘기해서 서로 합을 이루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사랑을 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서로가 조율해서 노력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남자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봤어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도 벌려고 하고 알바도 하고, 그래서 경제권도 다 여자한테 다 넘겨요. 일주일에 3만 원 쓰더라고요. 일주일에 3만 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12만 원 받고 살아요. 12만 원. 그 이유는 뭐다? 네가 나 만나기 전, 결혼 전에 대출이나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경제의 경자도 꺼낼 자격도 없어. 너는 XX 놈이야. 개 XX야. 그리고 나보고 자꾸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내 자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그 여자분이 좀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자는 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 앞에서 남편한테
소 X, 개 X 하지 못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욕들을 마구마구 해댑니다. 자식 앞에서. 근데 이런데 남자가 폭력이 유발이 안 된다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향적으로 맞지 않는 결혼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부분에서 뭐 반대인 성향, 뭐 같은 성향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표현을 잘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여자는 표현을 잘 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무뚝뚝하고 외모가 멋있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표현해 주길 바라고 그런 남자를 원하면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잘생겼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상형에 맞고 어떤 성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속궁합이 맞다고 해서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과 평생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다 극복이 되고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절대 참아서 안 됩니다. 깨집니다. 예, 99%는 깨집니다. 맞춰서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제일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혼하면 얼마든지 다시 재혼 시장에 나가면 먹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테크를 합니다. 소위 결혼해서 일주일 만에 깨지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이미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에 같이 들어가서 살 아파트나 집 공동 명의를 요구합니다. 남자분들 호구되지 마십시오. 공동 명의를 하는 순간 그냥 나중에 안 좋은 결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여자들이 따지듯이 따져야 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며 빚은 얼마 정도 있으며 외모에 얼마나 투자를 해서 나한테 오는 건지, 그 외모에 투자한 돈이 결국에는 내 외벌이로 다 갚아줘야 하거나, 그 전에 소비 여력이나 소비 패턴을 봐서 꼭 파악해서 여자친구가 아니면 결혼을 할 사람이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비에 비해서 사치가 심하다, 그러면 손절하셔야 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그렇죠. 반대인 경우도.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야 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라는 건요, 조건이 빠지면 안 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여성 전부가 아니다. 누가 그렇게 따지느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극도의 미녀나 그런 화려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적인 한국 여성들도 조건을 따집니다. 왜? 내 딸만큼은 시집을 잘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내리사랑으로 내려오는 세뇌가 이미 머릿속에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서울 국공립, 지방이면 국공립, 키는 178cm 이상, 연봉 1억 이상 대기업 기준에 들어가는 건 뭐 삼성, LG, 뭐 기타 등등. 이미 머릿속에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거는 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남자들 꾸미지 않으면 안 좋아하고, 잘생기지 못하면 안 좋아하고, 그리고 착하지 않으면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연애 시장에서 20대 때는 착한 걸 따지지 않아요. 카사노바나 나쁜 남자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플레이보이의 성향이나 굉장히 잘생긴 남자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나쁜 남자를 좋아합니다. 말로는 나쁜 남자가 싫다고 하지만 그런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많이 합니다. 근데 35세, 38세 넘어가면서 이런저런 남자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프로필에 작성하는 필수 항목이 되어버린 게 착한 남자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여자 말 잘 듣는 남자. 거기에 키는 좀 내려옵니다. 176cm 이상. 그리고 외모는 준수한 정도.
이 정도로 눈높이를 낮춥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전세권 정도, 경제적 안정인데 연봉은 8천만 원 이상, 좀 낮춰서 6천만 원 이상, 그렇게 낮추어서 호구를 물 준비를 합니다. 단 남자가 40이 넘어가면 자가는 필수입니다. 자가가 필수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초혼도 그렇고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2년생 김지영 세대, 그 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안정적인 경제 생활, 그리고 자가가 필수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그 여성들을 한번 볼까요? 그 여성들의 수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돌싱이거나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월 급여 수준이요 100만 원 이하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편에. 그리고 직업들이 대부분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여시나 뭐 페미 이쪽에 많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자기들의 위계의식을 느끼는지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죠. 한남들은 도태남이고, 그리고 국제 결혼은 매매혼이고, 그리고 이런 걸 도저히 법으로 왜 규제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느냐. 이제 위기가 온 거죠. 한국 남자들이 눈을 뜨고, 한국 남자들이 계산적으로 바뀌어가고 까다로워지고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니까 저들은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요, 세력이 조직화돼 있어요. 정치권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한국 남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정치권이나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뉴스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언론에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기자들도 페미니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점점점 설 자리가 더 없어지는 겁니다.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힘을 가진 권력이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배지를 달아야 되고 국회로 가야 되는데 없어요. 한국 남자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단 페미니스트 출신들, 그리고 여성 인권 뭐 운동가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그 사람들은 정치권에 들어가서 여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고 대변하니까 여성 정책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니까요. 남자로서의 어떤 그 자리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국회로 수없이 진출합니다. 비례가 되었건 국회가 되었건 금배지가 되었건 진출해서 목소리를 내주죠. 지금 82년 김지영 세대가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도태남이 되고 한남이 되어서 벌레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들이 소득 수준이 더 높아요. 학력 수준도 더 높아요. 그리고 돌싱이라 하더라도 남자들의 수준이 좀 더 높단 말입니다. 벌써 눈높이가 천정을 뚫고 높아질 대로 높아진 한국 여성들, 82년 김지영 세대들, 그리고 그걸 보고 자란 그 밑에 90년 세대들. 지금 연애 시장은요, 어쩜 정확한 답을 돌출해낼 수 없을 정도로 생태계가 마구마구 파괴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파괴된 생태계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국제결혼과 해외로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정말 착한 여성을 찾기 위해서 한국 여성분에게 어떤 데이트나 연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한 게 먹히면 정말 다행인데요. 대부분
그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왜? 뭐 시장은 분명한 거니까요. 이쁘면 물소뿐만이 아니라 상위 포식자들도 워낙 좋아하니까 경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강남역에 일주일 전에 강남역에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좀 그냥 외모는 평범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뛰어난 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였어요. 왜냐면 그 대학교 야구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서울교육대학교 출신인 것 같아요. 다니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20대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도 좋고 20대니까 좀 이쁘장하니까 제가 거기서 지인을 한 30분 정도 좀 기다리는 동안 3명의 남자들로부터 헌팅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 한국의 여성이 좀 이쁘면 엄청납니다. 여기저기 물소남들 그리고 여기저기 상위 포식자들이 강남역 일대 뭐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홍대는 안 그렇고 뭐 주변 뭐 이렇게 여대 앞이나 뭐 이런데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뭐 이렇게 헌팅을 안 하겠습니까? 그건 자유죠. 할 수 있죠. 그만큼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그때 벌써 압니다. 아, 내가 이렇게 먹히는구나.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주로 자랐기 때문에 아, 나는 백마탄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니, 만날 거야.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또 생각을 합니다. 나 정도면 아직까지 먹혀. 40이 넘어가도. 40대 중반. 하물며 50대까지. 나는 아직까지 몸매 하나는 죽여. 시장에서 나를 먹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은 고쳤을 수도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까 그 동생도 한 2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고달프게 여자한테 대릴 사위를 하다시피 그렇게 희생을 하고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배운 점도 있습니다. 아, 저런 여성들을 만날 때는 단호하게 내가 싫다는 거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아니면 애초에 내가 시작을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불합리한 내용으로 나를 강압적으로 대할 때는 손절해야 되겠다. 이건 남녀 할 거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고 찝찝한 상태에서 연애나 사람을 만날 때는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만약에 찝찝한데 외모가 이쁘고 외모가 출중해서 만난다. 외모 때문에 난 그걸 다 참을 수 있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저는 또 배우게 됩니다. 손절할 때는 확실하게 손절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고 계신가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드시나요? 아니면 내가 내 삶의 목표가 결혼이 아니고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서 목표치가 왔을 때 나는 연애 또는 결혼을 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능력자라서 연애를 하면서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목표에 다가가도록 나는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딘가요? 연애를 하시면서 결혼을 하면서 그런 모든 목표와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내 삶을 위해서 목표를 지향하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 하는 타입이십니까? 결국 연애 시장에서는 돈이 없어도 연애할 수 있는 포식자들은 있습니다. 분명 상위 포식자들은. 그리고 그 와중에 조건을 잘 안 따지는 여성분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축복받은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은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기에 20대 분들, 30대 분들도 시청자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30대 중반을 넘어가거나 40대를 넘어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제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보는 층이거든요.
그분들께서 제가 혼자 사시는 거라면 제가 묻고 싶어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내지는 객관적으로 결정사에 등록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삶을 위해서, 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시는 건지요. 조건? 그 조건은요, 누굴 위한 것일까? 지금 한국 연애시장은 그냥 이 도태남들, 한남들이라고 욕을 하고 비하하는 여성들이 한두 명이 아닐 정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82년생 김지영 세대, 그리고 90년생, 그 이후에 그걸 보고 자란 후배들, 대한민국 남자를 어디까지 무시하고 어디까지 취급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남자에게 욕설은 기본, 아이 앞에서 욕설도 기본. 남자는 참고 인내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누구의 눈에도 다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여자는 전업주부, 남자가 외벌이, 남자에게 주는 용돈은 일주일에 3만원,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욕은 기본이 개소, 그리고 자기는 매일 술을 마시고 남자는 술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흠은 있습니다. 결혼 전에 대출 받은 걸 결혼하기 전에 여자에게 얘기를 안 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할 형편에 놓인 거죠. 35세 넘어서 월 12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남편이 자존감이 생길까요? 하물며 남편을 대하는 게 개소 돼지처럼 그 이하로 취급한다면 그 자식은 그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요, 흔합니다. 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82년생 김지영 세대가 이혼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도 이혼해서 얼마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쳤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세대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각종 SNS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트, 이게 영향이 여러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주겔부터 DC인사이트, 그 다음에 여시, 여러가지 커뮤니티에서 생산되고 있고 늘어가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숫자가요 200만이 넘어섰답니다. 200만. 그 200만이 새끼를 치면 결혼 정년기 내지는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그 여자들, 그 마인드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여성의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 있는, 우리 여자친구, 내 여친은 착해라고 하는 그런 분들 마인드 속에도 결혼을 하면 2년 이내에 이혼하는 확률이 높다는 결과, 그리고 혼테크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말 그대로 취업은 포기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능력 있는 남자, 착한 남자를 물어서 취집하는 형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의 프로필을 볼까요? 32세 인 서울입니다. 졸업을 했고요.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답니다. 그리고 연수입은 2,500에서 3,500 사이. 그리고 모아놓은 돈은 500만 원. 근데 남자의 스펙을 보겠습니다. 스카이 중 한 곳을 나왔습니다. 연봉은 8,9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모아놓은 돈, 남성의 나이 38세에 모아놓은 돈이 2억 2천만 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2억 2천만 원에 전세를 보유하고 있고요, 서울에.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고 연봉은 9천만 원, 8,900만 원이라고 하니까 9천만 원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성은 2,500에서 3,500 사이를 번다고 얘기를 했고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비슷한 수준인가요? 이런 남자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솔로다를 보시면 돌싱 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남자들의 학력이나 프로필 보시면요, 연봉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외과 의사, 응급실 전문의, 포스코 연구원 박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돌싱 프로그램에 나와서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남자가 농락을 당하는지. 여전히 의사여도 외모가 안 되면 까입니다. 외모는 이제는 필수가 된 것 같아요. 남자분들 요즘에 꾸미는 남자분들도 참 많거든요. 옷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이미 대한민국의 수준은요, 그리고 특히 연애를 하고 싶거나 결혼을 하고 싶다면 이 남자의 외모급은 정말 아이돌급 근처에 가야지만 상위 포식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재산보다는 얼굴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미남이면 돈이 없어도 누나들이, 돈 많은 누나들이 채워갑니다. 그러니 돈 많은 누나들이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가버리니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결혼 정년기라고 믿고 있는 여성들이 그런 남자를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그 여성분은 또 어떻게 하느냐? 우상향했으면 상향했지 하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어떻게 되죠? 교란이 됐을 거 아닙니까? 82년생 김지영 세대들 중 돈 많고 몸매 좋고 이쁜 누나들이 잘생긴 3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능력남이나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외모는 아이돌급 연예인급 수준의 남자들을 채워갑니다. 그러면 가장 가치가 높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쁘면 다 먹힐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우상향의 조건의 남성들은 이미 시장에 없어. 재벌급이나 왕자는 바라지도 않는다. 대기업에 1억이 넘어가는 정도의 연봉의 남자를 물고 싶은데 없어. 그 시장이 이미 이혼하고 돌아온 최고의 상위 포식자, 몸매 좋고 이쁘고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누나들이 30대 초반에 꽃미남부터 시작해서 잘생긴 남자들 다 싹쓸이 해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30대를 보내고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못하면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한국 남자를 한남충이라고 그러고 도태남이라고 그러고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자주 방문해서
자기 위로를 하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사이트에 모든 회원을 가입해서 직결시켜 보면 200만이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FM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스탑 럴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발톱을 숨기고 혼테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남성들도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요. 혼테크에 당하지 마시고 좀 눈을 좀 뜨고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다양한 연애 방법으로 성공 결혼하기까지 정말 대한민국 남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